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오늘의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의리 이렇게 외치는 사나이인데요. 배우 김보성 씨가 격투기에 도전한다고요? 네, 배우 김보성 씨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종합격투기 로드 FC에서 파이터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네. 액션 배우 김보성 씨는 젊은 시절에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13명과 싸우다가 다쳐서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요. 아내가 50살에 링에 오르겠다는 남편을 말렸는데도 김보성 씨가 무릎까지 꿇고 아내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김보성 씨가요. 그럼 이 나이에 격투기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가 뭔가요? 네, 의리로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김보성 씨는 대전료와 수익금 약 1억 원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고요. 네. 김보성 씨는 한자로 정의라고 새겨진 마우스피스를 끼고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럼 이 상대 선수는 누굽니까? 네, 김보성 씨가 77kg급 웰터급에서 2라운드 5분 경기를 치르고요. 상대는 2살 어린 48살의 일본의 곤도 데스오입니다. 유도 선수 출신 곤도는 종합격투기 전적이 3승 14패고요. 곤도가 상대가 연예인이니 1분 안에 끝나겠다고 도발하자 김보성 씨도 나도 1분 안에 끝내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이 김보성 씨가 이길 확률 어떻게 보세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는 김보성 씨가 전문 격투기 선수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김보성 씨는 나눔의 의리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팬들은 김보성 씨의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박수 보낼 일이 많네요. 자, 이 평창 겨울올림픽이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요? 네, 스켈레톤은 납작한 썰매에 엎드린 자세로 1200m 얼음 트랙을 내려오는 종목이고요. 네. 윤성빈 선수가 어제 캐나다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에서 1, 2차전 함께 1분 4초 8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게 보기만 해도 스릴 있어 보이는 경기던데요. 자, 이 윤성빈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22살 윤성빈 선수는 2012년에 처음으로 스켈레톤에 입문했고요. 두려움이 없는 선수로 유명한데 4년 동안 세계 랭킹을 70위에서 2위까지 끌어올렸고요. 네. 이번에 세계 1위인 라트비아의 도르쿠스까지 제치고 1위에 오르면서 평창올림픽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담력이 없으면 우승은커녕 타지도 못하는 게임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왕년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복귀전을 마쳤죠? 네, 우즈 선수가 바하마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최종 합계 4언더파로 18명 중에 15위를 기록했고요. 우즈 선수가 두 차례 허리 수술을 받아서 이번에 1년 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버디를 24개 잡았고 더블 보기도 6개 범했지만 그래도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 사용 설명서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그야말로 온 국민의 눈이 국회로 다 쏠려 있습니다. 야권과 무소속 의원 이 171명이 지난 3일에 발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오는 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지난 금요일 2일에는요. 이 4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사용 설명서 시간에는 이 두 사안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에서 네. 이렇게 빼내서 좀 죄송한 감은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하시는군요. 네. 이 탄핵안 발의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에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발의 과정에서 이 목요일에요. 발의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참 이견이 있었는데 네. 시점은 왜 이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절대 국민들께서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있기 때문에 뭐 여야가 아니고 야당끼리 왜 이 탄핵안 발의의 시점을 가지고 이견을 보이는지 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특히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국회의 일정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꼭 이루어진다는 점과 네. 국회법 규정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요. 네. 본회의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열릴 것인가는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결정을 하고요. 그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이 12월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네. 1일, 2일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8, 9일 목금이었습니다. 한편 그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국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즉 발의 즉시 표결에 붙일 수 없다고 네네.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된 지난주 금요일 2일이죠. 표결하기 위해서는 목요일 1일 날 반드시 탄핵안 발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를 국민의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2일 날 표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2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도 했어요. 법정 시한이 이제 매년 12월 네, 2일로 그렇습니다. 박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탄핵 발의 일정에서 좀 가만히 된 건가요? 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물리면서 이게 두 가지 한꺼번에 물리면서 탄핵안 발의가 예산안 처리하고 또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말씀하셨듯이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금요일 날 처리를 못하고 여야 합의로 토요일 날 처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당초 이제 금요일 날 야당끼리 합의한 탄핵안 발의가 되었다면 토요일 날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본회의 보고 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무조건 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월화 이렇게 일월화 되겠죠? 네.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서 이 탄핵안을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그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다고 결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금요일 날 발의가 됐었으면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탄핵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중간인 5일에 본회의를 소집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다가. 네, 있었습니다만은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간과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일정 정리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의는 됐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인다 이건데 네, 좀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됐다. 그럼 다시 추진 가능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국회는 한 회기 안에 한 번의 회기 안에 부결된 안건은 다시 추진하지 못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의 기간입니다. 네. 정기국회는 9월 1일 날 개회해서 통상적으로 12월 9일 날 마감을 하는데요. 그 12월 9일 날 끝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국회는 법안 처리 문제가 있고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동적으로 거의 대부분 임시국회를 소집합니다. 네네. 그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와 회기를 달리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혹 만에 하나라도 12월 9일 날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연내에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에도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언제까지 토요일 밤마다 네. 100만 명, 200만 명, 또 300만 명 모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규정이 됐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네. 예산 관련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네, 네. 핵심 내용 뭔가요? 네, 일단 제일 관심 사항이신 최순실 예산 관련해서는 네. 보수적으로 잡을 때는 한 1,700억, 많게는 한 4천억 가량이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가 쓰는 돈, 그러니까 세출 예산안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입 예산안도,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죠. 세금도 함께 결정이 되는데요. 먼저 세출 예산안을 먼저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없었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시 국회에서 편성이 최종됐고요. 네. 어린이집이나 이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몇 년 동안 제일 관심 사항이시고 보육대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죠. 많은 분들이 최대 관심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보육대난을 내년에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고요. 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워낙 열악해서 아이들의 인권 침해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예산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부안에 비해서 한 500억 정도 늘어났고요. 지금 이 전국에서 제일 관심 사항입니다만은 세월호 관련해서는 내년에 인양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사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 규명 관련된 예산도 3억 5천이 확보됐고 혹시 이 비용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꼭 지원하도록 부대 의견에 명시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최순실 예산 삭감했더니 복지 예산이 늘더라. 이런 또 네. 긍정적인 기사가 있는가 하면 쪽지 예산 여전하다 이런 비판 기사도 있어요. 네, 이 쪽지 예산 논란 좀 근본적인 수술 안 됩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아직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 쪽지 예산에 관련된 투명한 그 점검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정부 국회에서 예산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하면 수시 예산 제도로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정부가 예산 국회가 다 끝나고 나면 투명한 위원회라든가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정찰을 만들어서 쪽지 예산을 다시 한번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사용 설명서 윤재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매일매일 숨가쁜 뉴스들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